그리하여 여러분 저기요 정신을 좀 차려봐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자, 주계열을 다 안 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잠시만요. 자, 별의 진화 과정에 서문이 중력 수축을 해서 원시 별이 됐어요. 그리고 그 원시 별이 중심부 온도가 뭐가 되면 1000만 K가 되어 수소 핵융합을 시작을 하면 드디어 별이 되었어요. 그죠? 이 주계열 단계인 동안에 벌어지는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중에 첫 번째가 수소 핵융합이 일어난다였어요. 그래서 핵융합에 의한 팽창하려는 힘과 중력 수축에 의한 힘이 서로 평형을 이루어 크기나 모양이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동안을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계열성도요, 실은 우리 H활도상에서 보시면 왼쪽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광도가 커지고 표면 온도가 올라가고 질량이 커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는 처음에 이제 처음 성운 단계일 때부터 근본적으로 이제 질량이 컸었으면 주계열이 됐을 때도 질량이 커요. 그럼 질량이 큰 주계열하고 작은 주계열의 차이는 뭐냐? 질량이 클수록 수소 핵융합 반응이 아까 말한 것처럼 탄소, 질소, 산소의 순환 반응, 얘네가 촉매 역할을 하는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이 우세하여 되게 빠르게 수소를 소비를 해요. 대신 에너지는 되게 많이 만들면서. 그래서 광도가 크면 질량이 큰 주계열인데 얘가 빠르게 수소를 소비하기 때문에 수명은 짧아요. 질량이 작은 태양 정도의 주계열에 비해서 질량이 뭐 1.5배, 뭐 15배, 30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질량이 크니까 당연히 수명이 더 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질량이 크면 더 수소 핵융합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서 온도는 높으나 수명은 짧은 주계열이 돼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주계열의 질량과 수명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질량의 차이에 따른 기본적으로 주계열 단계에서의 질량의 차이에 따른 뭐는 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떠한 수소 핵융합이 우세하냐. 아까도 말했지만 태양 정도에는 질량인 주계열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양성자 반응이 우세해요. 말 그대로 수소 원자핵이 다른 수소 원자핵을 만나서 헬륨이 되는 요걸 얘기를 하는 거라면, 질량이 큰 주계열은 그 안에서 탄소나 질소나 산소가 순환을 하면서 촉매 역할을 하는 CNO 순환 반응이 훨씬 우세하더라. 얘는요, 반응식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 교재에 보시면 PP 반응하고 CNO 반응에 대한 이렇게 그림으로 좀 표현된 게 있거든요. 그걸 보시고, 아, 요거는 그냥 수소들끼리 해서 헬륨을 만들었으니까 양성자 반응이고, 그 다음에 얘는 중간에 그림에 탄소가 나왔다, 질소가 나왔다, 산소가 나왔다 막 이러면 아, 이건 지금 CNO 반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계열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수소 핵융합 반응, 여기 있었구나. 수소 핵융합 반응이 PP 반응이 있고 CNO 순환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질량이 큰 주계열일수록 뭐가 우세하다. 얘가 우세합니다. 그래서 촉매에 작용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질량이 큰 주계열이 수명이 짧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주계열에서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그러면 주계열인 별이 이렇게 있으면 중심부가 온도가 제일 높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심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수소 핵융합에 의해 만들어진 그 에너지가 바깥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뿜어져 나가겠지, 그치? 그러면 중심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여기까지 이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표면까지. 근데 질량이 작은 주계열일 수도 있고, 질량이 큰 주계열일 수도, 덩치가 큰 주계열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질량이 작아, 덩치가 작아. 요런 애들은
중심에서 표면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다라는 뜻은 중심부와 표면 사이의 온도차가 크지 않다라는 뜻이 돼요. 이제 온도차가 크지 않으면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특별히 무엇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냥 에너지가 스스로 가는 방향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에너지의 차이가 크지 않을 때는, 온도차가 크지 않을 때는. 그래서 질량이 좀 작은 주계열의 경우에는 대체로 중심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이 복사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대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복사층, 대류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의 차이예요. 태양 정도 되는 질량이 좀 작은 주계열의 경우에는 중심부에서 에너지가 밖으로 나갈 때 복사 먼저, 대류 나중이야. 자, 이게 태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잘 아시다시피 태양은 이 표면에서 대류를 하기 때문에 쌀알무늬라는 무늬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죠? 우리 과거에 배워요. 태양 표면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래 갖고 쌀알무늬가 나온단 말이야. 이 쌀알무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뭐라고 하냐면 대류에 의한 거라고 배워요. 뜨거운 놈은 올라오고 찬 놈은 조금 내려가고 이 대류를 하면서 그 온도차 때문에 무늬가 나타나는 거라고 배우거든요. 근데 그 쌀알무늬가 나타나는 것 자체가 표면에서 대류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태양의 질량이 좀 작은 주계열의 경우에는 중심에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이 복사 먼저, 대류 나중이에요. 그런데 질량이 좀 크고 광도가 크고 이런 주계열의 경우에는 중심하고 표면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온도 차가 되게 커요. 이런 경우에는 에너지가 직접 이동을 하여 전달하는 것보다는 물질이 이동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뭐 먼저 해요? 야, 그림을 너무야. 동그라미를 왜 이렇게 그렸니? 누가 그랬니? 중심액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전달이 될 때 요 거리차가 너무 멀고 온도차가 너무 크게 나면 물질이 직접 갑니다. 그래서 뭐 먼저 하냐? 대류 먼저 해요. 대류 먼저, 그 다음에 복사 나중. 그래서 에너지 전달 방식의 선후를 보고서도 질량이 좀 큰 주계열이야. 광도가 큰 주계열이야. 온도가 높은 주계열이야. 이런 걸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도 좀 알아두시면 더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 주계열인 과정에서의 이야기가 제일 많아요. 주계열성 단계에서의 질문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주계열성 단계는 어느 시점부터 있냐? 그 시점이 됐을 때 원시 별에서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수소핵융합. 그 덕에 수소핵융합에 의한 팽창과 중력 수축에 의한 수축하려는 힘의 평형으로 덩치가 유지된다. 그리고 그 수명이 별의 전 수명에 비해서 90% 정도를 주계열성인 상태로 살아간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계열성들마다 이제 질량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질량의 차이를 가지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하게 돼요? 수소핵융합은 무슨 반응을 우세하게 하느냐? 그리고 에너지 전달 방식은 또 어떻게 우세하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따지실 수 있으면 되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제 주계열의 포인트는 수소핵융합이에요. 그 덕분에 크기도 유지되고 에너지도 만들어내고 뭐 하는 거니까. 그러면 수소핵융합이 끝났어요. 어디서 끝났어요? 중심액에서 끝났어요, 이제. 다시 표현하면 중심액의 수소를 모두 소비했어요. 더 이상 핵융합을 할 수 있는 재료인 수소가 없습니다. 선생님, 이 밖에 있는 중심액에 있는 수소 말고요. 이 밖에 있는 수소는요. 얘는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중심액 주변에 있는 수소는 온도가 1000만 K가 아니에요. 가운데만 1000만이야. 그러니까 밖에 있는 애들은 이제 온도가 안 되니까 수소핵융합을 못 해요. 그래서 중심부에 수소를 모두 소비했어요. 이제 여기 헬륨으로 꽉 찼습니다. 그럼 이제 수소핵융합이 끝났어요. 그럼 이때부터 다음 진화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어떻게 넘어간다고 배우셨냐면 수소핵융합이 끝나면 이제 무슨 에너지만 남아요? 또 중력 수축 에너지만 남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중심핵은 중력 수축을 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요. 그죠? 그러면 중력 수축을 하면 마찬가지로 다시 온도가 올라가요. 자, 아까 우리 기억나요? 성운에서 원시별이 되고 그게 주계열이 될 때까지 계속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갔어요.
얘를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중력수축 때문이야. 마찬가지로 자, 수소핵융합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중력수축 에너지만 남고 얘는 이 헬륨 자체들이 아까 수소일 때보다 질량이 큰 애들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더 큰 에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중력수축 에너지에 의해 온도가 올라가요. 중심부 온도도 올라가고 가장자리 온도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까까지는 요 가장자리 애들 있잖아요. 수소 있는 애들. 얘네가 온도가 안 돼서 핵융합을 못했어요. 분명히. 그죠? 근데 중력수축 에너지에 의해 온도가 다시 올라가면서 요 핵 가장자리, 여기를 수소각이라고 해요. 수소각. 아니면 뭐 수소 껍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가장자리 부분의 온도가 1000만 K가 됩니다. 아까까지는 1000만이 안 됐어요. 1000만 K가 되어 수소핵융합이 일어나요. 그리고 요 더 밖에는 그냥 수소가 있는 거겠지. 그러면 이 수소핵융합에 의해 만들어진 에너지까지 추가되어 결국에는 바깥에 있는 애들이 팽창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팽창. 흔히 설명을 할 때 중심부는 수축하고 바깥은 팽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덩치가 확 커져요. 근데 이게 또 주계열이 요만했는데 요 과정을 거쳤다고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고 얘가 커졌다가 또 좀 수축했다가 또 커졌다가 수축했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돼서 중심핵의 온도가 또 이제 어디에 도달을 하면 여기가 이렇게 도달을 하면 헬륨을 가지고 뭐를 만드는? 탄소를 만드는 헬륨 핵융합이 시작돼요. 이때부터를 우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성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헬륨 핵융 이렇게 도달하여 헬륨을 가지고 탄소를 만드는 핵융합이 마찬가지로 다시 시작이 되면 그러면 이제 또 이 핵융합에 의한 에너지와 중력 수축이 평형을 이루어 덩치가 유지 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대신 그 덩치가 주계열일 때와는 확연히 다르게 커지는 거지. 그걸 거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거성 단계가 다시 두 개로 나뉘죠. 어떻게 나눠요? 적색 거성하고 초거성으로 나눕니다. 적색 거성으로 갈 때는 이제 주계열일 때 질량이 좀 작을 때, 태양 정도. 근데 초거성으로 넘어갈 때는 주계열 단계일 때 질량 자체가 되게 크면 초거성으로 넘어간다고 얘기를 하죠. 자, 공통점은 둘 다 주계열로부터 뭘로 넘어왔어요? 지금 헬륨 핵융합으로 넘어온 시점부터를 거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적색 거성의 내부 구조를 그리면 흔히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 헬륨이 있고, 헬륨이 있고, 이상하지? 헬륨을 탄소로 만드는 과정이 벌어지는 중이고, 그다음에 조금 바깥에는 수소가 헬륨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 중이고, 제일 바깥에는 수소가 있어요. 흔히들 그릴 때는 이렇게 많이 그려요. 이렇게 그냥 탄소, 헬륨, 수소 이런 식으로. 이런 상태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적색 거성인 상황이에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심핵에 헬륨을 탄소로 다 바꿔서 소비를 다 했어. 그럼 또 이제 핵융합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또 중력 수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부의 온도를 또 올려요. 근데 아쉽게도 적색 거성은 그 온도가 이 탄소가 또 다음 무거운 핵으로 융합할 만큼의 온도가 충분치 못해서 얘는 그냥 여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의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으로 이제 뭘로 넘어가는 거야? 중력 수축에 의해 가운데에 그냥 질량이 큰 애들이 남고요. 그 다음에 그 중력 수축에 의해 에너지 덕분에 가장자리는 바깥으로 퍼져나가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백색 외선과 행성상 성운으로 나오죠. 이게 태양 정도 질량의 주계열성의 단계예요. 주계열에서 수소핵융합을 마치면 뭐 이러쿵저러쿵 해서 적색거성이 됐다가 적색거성인 동안 또 헬륨을 가지고 탄소를 만드는 핵융합을 열심히 하시다가 그게 또 끝나면 중력 수축을 해서 온도가 올라갔는데 그 온도가 충분치 못하여 다음 핵융합으로 못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
그래서 질량이 큰 애들이 중심에 남고 바깥층은 이제 퍼져 나가서 이런 새의 모양이 되는 걸 태양 정도 질량인 주계열성의 진화 단계 이렇게 그려요. 그럼 초고성은 뭐냐? 자, 초고성의 내부 구조를 그릴 때는 흔히 이렇게 그리죠. 수소, 헬륨, 산소, 대충 여기까지만 할까요? 규소 어쩌고저쩌고 많은데 다 됐고요. 자, 양파 껍질 모양으로 그려요. 자, 이유는 뭐였냐면 아까 헬륨을 탄소로 만드는 핵융합이 끝났어요. 헬륨을 다 소비했어요. 중력 수축을 해요. 온도가 올라가요. 근데 얘는 그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서 그 다음 핵융합을 합니다. 누구보다 무거운? 탄소보다 무거운. 여기서는 탄소보다 무거운 산소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또 그 열심히 핵융합을 했어. 근데 또 이제 탄소를 다 썼네? 핵융합 끝. 또 중력 수축했어. 온도가 올라갔네? 충분하여 그 다음 핵융합을 계속 하는 거예요. 뭐가 될 때까지? 중심부에 철을 만들 때까지. 그래서 우리 흔히들 뭐라고 해요?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을 통해 만들어지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는요.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철까지 만들고 나면 얘는 더 이상의 핵융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끝 했으니까 뭐 남았어요? 중력 수축하겠죠. 질량이 어마무시하게 크니까 그 중력 수축하는 에너지도 엄청 크겠지. 그지? 그럼 얘네가 어떻게 되냐면 그 에너지를 공급받아 폭발합니다. 그걸 우린 뭐라고 불러요? 초신성 폭발 이렇게 하죠. 그죠? 그 초신성 폭발에 의하여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겨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중심에 그 중력 수축에 의해 남아있는 것들이 뭐만 남는 거야? 정말로 무겁고 어떠한 경우에도 분해가 되기 어려운 중성자. 로만 이루어진 별이 남든가 그도 못 돼서 중력이 너무 세면 모든 걸 빨아들인다는 블랙홀로 끝나든가. 그래서 우리는 순서대로 기억을 하세요. 어디서부터? 성운에서부터. 저운의 고밀도의 성운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서 원시별에 갔다가 주계열에 갔다가 거성으로 갔는데 주계열에서 거성 넘어갈 때 누가 적색거성으로 가고 누가 초거성으로 갈까? 가고 나면 또 적색거성 다음에는 언제쯤 백색외성 행성상 성운으로 넘어가나 어떤 순간에. 그리고 초거성에서는 도대체 적색거성과는 차이점이 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초거성이 또 단계를 진화하게 되면 내부에서 만들어진 이제 원소들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은 이제 순서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오고요. 뭐 다음에 뭐. 그죠? 그리고 또 많이 하는 질문은 결국에는 이제 별의 내부에서 이런 핵융합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그만큼 우주에 다양한 원소들이 생성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초기 우주에는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었는데 그 수소 헬륨을 재료로 하여 별이 진화를 하고 이 과정들이 계속 138억 년이 지나오는 과정 안에서 다양한 원소들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구에 이렇게 많은 원소들을 가진 생명체들도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로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순서는 실은 우리 통합과학에서 많이 하던 거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게 없는데 중간에 추가된 거 있죠. 주계열일 때 수소 핵융합에서 질량 에너지 동등에 대한 얘기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더럽고 치사한데 이거 계산도 시켜요. 2는 mc제곱 계산시킵니다. 그죠? 그러면 질량 결수는 얼마인지 계산하셔서 3 곱하기 10의 8승에 제곱하셔서 에너지 계산하라고 나와요. 모의고사에도 등장한 적이 있어요. 고3 애들이 나한테 와서 화를 냈어요. 안 나온다면서요. 내가 그랬더니 장담해서 안 나올 거라고. 나오더라. 수능에는 안 나왔는데 중간에 사설 모의고사에 나오더라. 아무튼 자 나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런 계산에 대한 부분은 뭐 결국 곱하기 더하기 빼기니까 그런 거 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계열에서의 또 하나의 포인트는 아까 말한 거 수소 핵융합 반응의 종류가 달라요. 그죠?
질량이 좀 태양 정도인 애들은 기본적인 양성자가 만나서 헬륨을 만드는 반응인데 질량이 좀 큰 주계열의 경우에는 뭐가 우세하다? 탄소, 질소, 산소가 순환을 하면서 이 반응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CNO 반응이 더 우세합니다. 그 반응에 대한 차이점도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에는 주계열에서 되게 이 주계열의 성질을 결정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는 게 질량이란 말이에요. 질량이 크냐 작냐. 그래서 그 질량에 따라서 뭐도 결정이 되는 거야. 에너지 전달 방식도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요 그림도 가끔 나오고요. 그 다음에 PP 반응하고 CNO 반응에 대한 설명도 같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렇게 주계열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교재를 잠깐 볼게요. 나도 있어요, 이제. 자, 우리 책에 보시면 페이지 33페이지에서부터 쭉 뭐 좀 지금 얘기한 것들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하나 추가를 하자면 지금 이 진화 과정이 그림이 아니라 뭐에 표현될 수도 있어요? HR도에 표현될 수도 있어요. HR도 안에 화살표가 나오는 거야.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뭐 이렇게 갔다가. 그럼 그걸 보면서 이게 지금 원시별에서 주계열로 갔다가 주계열에서 거성 갔다가 뭐 하는 거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게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리하시고 문제는 38페이지에서부터 41페이지 15번까지 풀고 나를 불러요. 시작!